2026년 4월 28일 우리 시장에 마침내 코스피 6600선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추포를 쏘아올린 기쁨도 잠시, 시장 한편에서는 반도체 고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핵심 흐름부터 내일장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까지 저와 함께 슬라이드를 보며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차명 600선은 뚫었지만 반도체 고점 경고에 숨을 고른 하루. 지수는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남은 시장이었죠. 도대체 우리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양대 지수의 엇갈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의 강세로 장중 6600선을 돌파하며 6641.02 플러스 0.39%로 마감해 새로운 체급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에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쏟아지며 0.86% 하락 마감했죠. 코스피로 자금이 쏠린 전형적인 차별화 장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코스피 6600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이 홀로 3,52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철통같이 방어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935억 원을 내다 팔았는데요. 전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했는데도 외국인이 팔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SK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 131만 7천원, 이른바 130만 닉스를 터치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죠. 1분기 영업이익률 72%라는 그야말로 정의적인 성적표를 내밀었는데 종가는 오히려 밀리며 129만 2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은 왜 물량을 던졌을까요? 진짜 이유는 바로 증권가의 시각 충돌 때문입니다. BNK 투자증권 등 일부 기관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기 때문인데요. 하반기 메모리 사이클이 둔화되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주춤할 수 있다는 이른바 피크아웃 공포를 자극한 것입니다. 현 30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과 단기 과열 지표가 맞물리면서 이 하향 리포트가 차익 실현에 강력한 방아쇠가 된 셈이죠. 대장주인 반도체가 잠시 쉬어가는 사이 스마트머니는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북러 가스관과 철강 섹터가 9에서 11%대 폭발적인 랠리를 펼쳤고요. 계엄주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율주행과 자동차 부품주에 자금이 급격히 쏠리는 화려한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의 급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했는데요. 현대차가 전용 차량 200대를 배분하고 기아가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K 협력 모델이 본격 가동됩니다.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 도심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잊혀졌던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한러 경제협력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PNG 도입 로드맵이 재부각되면서 가스관용 강관을 만드는 부국철강 등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적 협의 기대감이 커지며 단순한 테마가 아닌 실체 있는 정책 모멘텀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온도는 어떨까요? 결론은 중립, 그리고 숨고르기입니다. 코스피 6600 돌파라는 뜨거운 위험 선호 심리와 반도체 고점 논란이라는 차가운 관망세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RSI가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만큼 시장은 추가 상승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할지 아니면 단기 조정에 들어갈지 탐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해외 변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발표될 미 연준의 FOMC 결과입니다. 금리 동결 확률은 99%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파월 의장의 입에서 매파적 경계감이 나올지 비둘기파적 안도감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더불어 구글, 비자 등 글로벌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따라 나스닥의 반등 여부가 결정될 테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국내 변수로는 단기 수급 변동성을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금 쏠림 현상을 대비해야 하고 코스모 로보틱스 등 새내기 공모주들의 청약 이슈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허브 도약 방안 발표가 금융주 섹터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저 주식 공장장의 최종 투자 전략입니다. 주도주인 반도체 섹터는 현재 고점 논쟁이 치열한 만큼 무분별한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하반기 가이던스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안으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철강주나 실제 정책 수혜가 확실히 입증되고 있는 자율주행 섹터로 비중을 분산하시는 전략이 훨씬 유효해 보입니다. 코스피 6600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만큼 철저한 데이터 확인과 분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시황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주식 공장장이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